저 신문 기사. 바로 우리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 교통사고예요. 정희의 손이 떨리며 커피잔을 놓았고 태석의 얼굴은 하얗게 변했다. 설마. 그때 담당 검사 이름도 김태석이었는데. 정혜 씨 혹시. 태석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 그 속에서 30년 전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며 구독은 무료입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4월 오후였습니다. 윤정이는 창가에 서서 마당에 핀 개나리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올해로 68세가 된 정희는 이 조용한 시골 읍내에서 혼자 살아온 지도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노래교실 가는 날이구나. 정희는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처음엔 시간이나 때우려고 시작한 노래교실이었는데 어느새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문득문득 외로움이 밀려왔거든요. 남편 영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도 30년이 흘렀습니다. 당시 40도 안 된 나이에 홀로 남겨진 정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몇 달 동안은 제대로 잠도 못 잤고 밥맛도 없었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살아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하루하루 견디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이만큼 흘렀어요. 아프고 힘든 시간들도 어느새 추억이 되었습니다. 영수가 살아있었다면 올해가 70살이었을 텐데 그 나이까지 살지 못하고 떠났다는 게 아직도 아쉽습니다. 아들은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어 연락도 드물고 딸은 서울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명절이나 되어야 얼굴 한번 보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각자 제 앞길을 잘 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지요. 손자, 손녀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요. 정희는 작은 핸드백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집 앞 작은 정원에는 정희가 정성껏 가꾼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개나리, 진달래, 수선화까지. 봄꽃들이 앞다투어 피어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절로 좋아집니다. 집 앞 버스 정류장에서 마을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오늘따라 하늘이 유난히 맑고 파랗더라고요. 이런 날씨에는 마음도 절로 좋아집니다. 버스가 오기까지 10분 정도 기다렸는데 그 시간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논밭 사이로 유채꽃이 노랗게 피어 있었어요. 봄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농부들이 논을 가는 모습도 보이고 어디선가 나는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들어왔어요. 읍내 중심가를 지나면서 정희는 문득 영수와 함께 다녔던 길들을 떠올렸습니다. 저 구멍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기도 하고 저 약국에서 감기약을 지어가기도 했었죠. 그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들이 지금은 그리운 추억이 되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 도착한 정희는 평소처럼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노래교실에는 정희와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 20명 정도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여성분들이고 남성분은 서너 명 되었습니다. 다들 아는 사이라서 수다도 떨고 웃음소리도 끊이지 않았어요. 오늘은 새로운 분이 오셨네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면서 맨 앞자리에 앉은 남자분을 소개했습니다. 김태석 선생님이십니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요. 태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차분하고 듬직했어요. 선생님이 오늘 배울 노래 반주를 틀자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동백아가씨였습니다. 정희도 젊었을 때 즐겨 들었던 노래였어요. 영수와 처음 만났을 때도 이 노래가 유행이었거든요. 라디오에서 이 노래가 나올 때마다 둘이서 따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정희는 작은 목소리로 따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들려오는 남성의 목소리가 유독 귀에 들어왔어요. 목소리가 깊고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새로운 태석이 진지한 표정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70살 정도로 보이는 태석은 정갈하게 빗어넘긴 흰머리에 깔끔한 차림새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참 진심으로 보였어요. 다른 분들처럼 대충 흥얼거리는 게 아니라 한 소절 한 소절 정성스럽게 부르고 있었거든요. 이 나이에 누굴 다시 만난다는 게 말이 되긴 할까. 정희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저 사람 노래 부를 땐 꼭 어릴 적 꿈을 안 이룬 사람 같구나. 노래 교실이 끝나고 다들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데 태석이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태석이라고 합니다. 아, 네. 윤정희입니다. 태석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목소리도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얼굴을 자세히 보니 인상도 참 온화했어요. 눈가에 주름이 있긴 하지만 눈빛이 선량해 보였습니다. 혹시 오래 다니셨나요? 전 이제 막 등록했거든요. 저도 몇 달 안 됐어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재밌더라고요. 그러게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나온 건데 생각보다 즐겁습니다. 두 사람은 문화센터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석은 예전에 검사로 일했다고 했어요. 정희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다가 은퇴했다고 말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웃음도 나왔어요. 혹시 이 근처에 사시나요? 네, 시장 뒤쪽 주택가에 살아요. 아, 그럼 저랑 같은 동네네요. 저는 면사무소 앞쪽에 삽니다. 가까운 거리에 산다는 것도 신기한 일이었어요. 그동안 몇 년을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마주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태석이 정중히 인사하며 헤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는 마음이 묘하게 설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어요. 이런 기분을 느끼는 게 맞나 싶기도 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주름은 늘었지만 아직 건강하고 무엇보다 마음이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살아오면서도 누군가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거든요. 다음 주 노래교실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일주일 후 노래교실 날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옷을 골랐어요.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하다가 연한 분홍색 블라우스를 선택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한결 밝아 보였어요. 괜히 신경 쓰나. 정희는 혼자 중얼거렸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문화센터에 도착하니 태석이 먼저 와 있었어요. 정희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희 씨.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태석 옆자리에 앉았어요. 선생님이 오늘 배울 노래로 가을 편지를 틀자 둘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불렀습니다. 태석의 목소리와 정희의 목소리가 어우러지니 듣기 좋았어요. 노래 교실이 끝난 후 태석이 제안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실까요? 이 근처에 조용한 찻집이 하나 있어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두 사람은 문화센터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니 작은 찻집이 나왔습니다. 추억다방이라는 이름의 오래된 찻집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옛날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여기 참 오래된 곳이네요. 정희가 말했어요. 40년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주인 할머니가 젊었을 때부터 운영하셨대요.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은 커피를 주문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태석은 검사 시절 이야기를, 정희는 식당 운영했던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대화가 자연스러웠습니다. 정혜 씨는 언제부터 혼자 사셨어요? 30년 됐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정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괜한 말씀드렸네요. 아니에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태석도 5년 전에 아내를 잃었다고 했어요. 병원에서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했는데 결국 이기지 못하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서로 비슷한 처지네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러게요.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죠. 두 사람은 묵묵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슬픈 이야기였지만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서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그때 태석이 벽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희도 따라보니 벽에 오래된 신문 스크랩들이 붙어 있었어요. 이 지역의 옛날 소식들을 모아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 중에서 노란색으로 바랜 신문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읍내 교차로 교통사고 일명 사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기사를 보는 순간 몸이 굳어졌어요. 사진 속 사고 현장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바로 남편 영수가 세상을 떠난 그 교차로였어요. 기사 날짜를 보니 30년 전 정확히 영수가 사고를 당한 그날이었습니다. 정희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어요.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가해자 측 증언 부족으로 종결이라는 문장이 보였습니다. 정혜 씨 괜찮으세요? 태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정희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문득 그때 경찰서에서 들었던 담당 검사 이름이 떠올랐어요. 분명히 김태석이었습니다. 설마 우연의 일치겠지. 정희는 애써 그 생각을 지우려 했어요. 김태석이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니까요. 저 혹시 검사로 일하실 때 이 지역 담당이셨나요? 네, 오래전부터 여기서 근무했어요. 은퇴하기 전까지 35년 동안요. 정희의 의심은 더 커졌습니다. 시기도 맞고 지역도 맞고 이름도 같았어요. 혹시 교통사고 사건도 많이 담당하셨겠네요. 네, 그런 사건들이 참 마음 아팠어요. 특히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분들을 볼 때면. 태석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정희는 태석을 자세히 바라봤어요. 혹시 정말 그 검사가 맞는 건 아닐까요? 저도 슬슬 가봐야겠어요. 정희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벌써요? 더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의 머릿속은 온통 그 신문 기사와 태석의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희는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상자를 꺼냈습니다. 영수의 사고와 관련된 모든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자료들이었습니다. 손이 떨리면서 서류를 뒤적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담당 검사 이름이 적힌 서류를. 담당 검사 김태석.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따뜻하고 친근하게 느껴졌던 태석이 남편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였다니. 왜 하필? 정희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태석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마음속을 휘저었어요. 분노, 배신감, 그리고 동시에 느꼈던 호감까지. 모든 게 뒤섞여서 정리가 안 됐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정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태석을 다시 만나야 할까 아니면 피해야 할까? 다음 날 아침이 밝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정희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노래교실 날이 다가오는데 태석을 만날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래도 확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가 남편 사건을 담당했던 바로 그 검사인지. 정희는 용기를 내어 동네 친구 말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말순은 정희와 같은 나이로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사이였습니다. 말순아, 나 좀 물어볼 게 있어. 그래, 뭔데? 혹시 김태석이라는 검사 알아? 여기서 오래 일했던. 김태석? 아, 그 양반 알지. 왜 갑자기?
정희는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역시 말순도 태석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야? 검사로는 꽤 유명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만뒀다더라. 무슨 사건 때문에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다고 하던데. 언제쯤 그만뒀는데? 한 30년 전쯤? 그때 무슨 교통사고 사건이 있었다는데 그 일로 충격받아서 검사를 때려쳤다더라. 정희는 전화기를 꽉 잡았어요. 역시 맞았습니다. 바로 영수의 사건 때문에 검사를 그만둔 것이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그 사람 얘기를 해?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전화를 끊고 난 후 정희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태석이 그 사건 때문에 검사를 그만뒀다는 건 그도 괴로워했다는 뜻 아닐까요? 노래교실 날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평소보다 늦게 도착했어요. 태석이 먼저 와 있었는데 정희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희 씨. 오늘 좀 늦으셨네요. 네, 일이 있어서요. 정희는 태석 옆자리가 아닌 뒷자리에 앉았어요. 태석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노래교실이 끝나고 태석이 다가왔어요. 혹시 오늘도 차 한잔 하실까요? 죄송해요. 오늘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렇군요. 그럼 다음에. 정희는 서둘러 문화센터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태석이 뒤따라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혜 씨, 잠깐만요. 정희가 멈춰서자 태석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실수했나요? 지난번 이후로 피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왜? 태석의 목소리에 상처받은 기색이 있었어요. 정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시면. 나중에 얘기할게요. 정희는 그렇게 말하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희는 또다시 영수의 서류들을 꺼냈어요. 이번에는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 목격자 진술, 가해자 정보. 모든 것을 다시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가해자의 이름 부분이 검게 칠해져 있었어요. 당시에는 미성년자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사고 현장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가해 차량의 번호판 일부가 보였는데 앞에 두 글자가 김태였습니다. 마지막 글자는 흐릿해서 잘 안 보였지만 설마 태석의 가족이? 정희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 순간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었습니다. 사고 후 장례식장에서 어떤 노인이 찾아왔던 일이요. 정중하게 절을 하고 조의금을 두고 갔는데 그때 그분이 뭐라고 했더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분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태석과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온몸이 떨렸어요. 혹시 그분이 태석의 아버지였을까? 다음 날 정희는 참을 수 없어서 말순을 찾아갔습니다. 말순아, 너 김태석 검사 가족들 아는 거 있어? 왜 자꾸 그 사람 얘기를 해? 혹시 뭔 일 있는 거야? 정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모든 걸 털어놨어요. 노래교실에서 태석을 만난 일, 그가 영수 사건 담당 검사였다는 사실까지. 말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그런 우연이 다 있나? 나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사람한테 직접 물어봐야지. 확실히 하고. 무서워. 만약 정말 그 가족이라면. 말순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정희야, 근데 생각해봐. 그 사람도 그 일로 검사 그만뒀다며? 그럼 괴로워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도 복수가 목적이야, 아니면 진실이 알고 싶은 거야?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처음엔 분노가 컸는데 태석을 알아가면서 마음이 복잡해졌거든요. 그리고 정희야, 너 그 사람 좋아하는 거 아니야? 뭔 소리야? 아니야, 눈빛이 달라졌어.
오랜만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았는데 정희는 부정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말순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어요. 태석에게 호감을 느꼈던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그 사람 입장에서도 생각해봐. 만약 정말 가족이 저지른 일이라면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겠어. 정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노해야 할지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일단 확실히 해봐. 그래야 다음 단계를 정할 수 있지. 그날 밤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노래교실에서 태석에게 직접 물어보기로요. 진실이 무엇인지, 그의 진심이 무엇인지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면 돌이킬 수 없을 테니까요. 일주일이 지나고 노래교실 날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문화센터로 향했어요. 오늘은 반드시 태석에게 진실을 물어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문화센터에 도착하니 태석이 먼저 와 있었어요. 정희를 보자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지난주에 피했던 일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정희 씨. 안녕하세요. 정희는 태석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태석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기뻐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노래교실이 끝나고 정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저번에 갔던 찻집에서 이야기 좀 할까요? 네, 좋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추억다방으로 향했어요. 정희의 마음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찻집에 들어가서 창가 자리에 앉으니 저번에 봤던 신문 스크랩이 그대로 있었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난 후 정희는 용기를 내어 말을 시작했습니다. 태석 씨, 제가 좀 이상하게 굴었죠? 아니에요. 다들 그럴 수 있어요. 사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태석은 진지한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어요. 검사로 일하실 때 담당했던 사건들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게 있으세요? 태석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태석은 한참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사실 하나 있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정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일인데 교통사고 사건이었어요. 정희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역시 맞았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건데요? 한 가정의 가장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태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어요. 왜요? 태석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윗선에서 압력이 들어왔어요. 가해자가 연줄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증거도 은폐되고 목격자들도 입을 다물고 정희는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항해봤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결국 사건은 흐지부지 종결됐고 태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일로 검사직을 그만뒀습니다. 가해자가 누구였는데요? 태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하기 부끄러운데 제 아버지였어요. 정희는 그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정혜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됐는데 정희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어요. 그 피해자 가족은 어떻게 됐나요? 아내분이 홀로 남으셨을 텐데 평생 죄책감에 시달려요. 그분들에게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태석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운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를 보호하려고 저는 아들이면서도 검사였는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정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동정심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혹시 그 피해자 성함이 윤영수 씨였나요? 태석은 깜짝 놀라며 정희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아세요? 그분이 제 남편이었어요. 태석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찻집 안에 다른 손님들이 모두 쳐다볼 정도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희는 당황스러웠어요. 태석이 진심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봐요. 아니에요. 30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어요. 태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당신을 만나게 된 게 운명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정희도 눈물이 나왔어요. 분노해야 할 상황인데 왜인지 태석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당신이 그 사건 유족인지. 일어나세요, 제발. 태석은 자리에 앉았지만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도 없어요. 다만 당신께 진실만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진실이 뭐예요? 아버지는 사고 직후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정희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권력자들은 그 사실까지 숨기려 했어요. 아버지가 죽었으니 사건을 덮자는 거였죠. 그래서 검사를 그만두신 거군요. 네. 더 이상 그런 일에 발을 담그고 싶지 않았어요. 정희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태석의 아버지가 남편을 죽였지만 태석 자신도 그 일로 평생 고통받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정혜 씨, 저는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끌렸어요. 운명적이라고 느꼈는데 이런 연결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태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정희는 일어났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생각해 볼 시간이. 당연하죠. 얼마든지 기다리겠어요. 정희는 찻집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어요. 태석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희는 온종일 생각에 잠겼어요. 복수해야 할 대상이었던 태석이 사실은 자신만큼이나 상처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느꼈던 감정들도 진짜였다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정희는 밤새 잠 못 이루며 고민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지만 정희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태석의 고백 이후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분노와 동정심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노래교실 날이 되었지만 정희는 가지 않았어요. 태석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대신 집에서 영수의 유품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편지들, 그리고 그 사고 관련 서류들까지.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사고 조서를 자세히 보니 목격자 진술 부분에서 빠진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 의도적으로 제거된 것 같았어요. 뭐가 숨겨진 거지? 정희는 혼잣말을 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태석이 서 있었어요.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교실에 안 오셔서. 혹시 편찮으신 건 아닌가 해서요. 들어오세요. 정희는 태석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혜 씨, 저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죠? 고생이라기보다는 정리가 안 돼요.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희는 용기를 내어 물어봤어요. 혹시 당시 사건 기록 같은 거 가지고 계신 것 있어요? 태석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사실 있어요.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왜요?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은밀히 복사해뒀어요. 정희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자료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당신이 보실 권리가 있어요. 태석은 다음 날 자료를 가져오겠다고 약속하고 돌아갔어요. 그날 밤 정희는 말순에게 전화했습니다. 말순아, 태석이 당시 자료를 가지고 있대. 그래?
그럼 진짜 진실을 알 수 있겠네. 근데 무서워. 알고 나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서. 정희야, 내 남편을 위해서라도 진실은 알아야지. 다음 날 태석이 두꺼운 봉투를 들고 왔어요. 여기 모든 게 들어있어요. 당시 은폐됐던 목격자 진술, 사진들, 그리고 태석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뭐요? 제 아버지가 남긴 유서요. 정희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봉투를 받아들고 내용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건 목격자 진술서였어요. 당시 사고 현장을 본 상인의 증언이었는데 정희가 알고 있던 내용과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가해 차량이 신호를 위반했다고 했네요. 그런데 왜 이 진술이 빠졌죠? 당시 경찰서장이 압력을 넣었어요. 그 목격자에게 돈도 주고 협박도 했죠. 정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제 남편은 억울하게 죽은 거네요. 네. 죄송해요. 정희는 다음 서류를 봤어요. 사고 현장 사진들이었는데 공식 기록에 없던 각도에서 찍은 사진들도 있었어요. 이 사진들은 어떻게? 제가 몰래 찍어둔 거예요. 언젠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마지막으로 태석의 아버지가 남긴 유서를 펼쳤어요. 손글씨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한 가정을 파괴했고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 술에 취해 운전한 내 잘못이다. 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이를 덮으려 하니 더욱 괴롭다. 나는 비겁한 인간이다. 살 자격이 없다. 정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분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괴로워하셨구나. 네. 매일 밤 술을 드시며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정희는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어요. 당시 수사를 방해한 사람들의 명단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연관되어 있었던 거예요? 네. 경찰서장, 시장, 그리고 몇몇 유력 인사들이요. 정희는 그중 한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 지금 국회의원 아닌가요? 맞아요. 당시 시의원이었는데 지금은 국회의원까지 올라갔죠.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승승장구하면서 살고 있는 거네요.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더 괴로웠어요. 진짜 가해자들은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정작 피해자는 잊혀지고. 정희는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이 자료들로 다시 수사할 수 있을까요? 공소시효가 지나서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진실은 밝힐 수 있어요. 그때 태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혜 씨, 사실 제가 이 자료들을 보관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언젠가 당신 같은 분을 만나면 함께 진실을 밝히고 싶었어요. 정희는 태석을 바라봤어요. 진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어요. 서로에게 끌렸던 게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운명이라니. 정혜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정희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요? 당신은 가해자 가족이고 저는 피해자 가족이에요. 하지만 우리 마음은 그런 걸 넘어섰잖아요. 정희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태석에 대한 감정이 진짜였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시간을 주세요. 이 모든 걸 정리할 시간을. 얼마든지 기다리겠어요. 태석이 돌아간 후 정희는 자료들을 다시 살펴봤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하지만 그 과정에서 태석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어요. 사랑과 복수 사이에서 정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태석이 가져다 준 자료들을 토대로 진실을 밝히기로 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아서 말순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말순아, 너 기자 아는 사람 없어? 기자? 왜 갑자기? 정희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말수는 깜짝 놀라면서도 정희의 결심을 지지해줬습니다. 우리 읍에 지역 신문사 있잖아. 거기 기자한테 한번 얘기해볼까? 그럴까? 이틀 후 정희는 지역 신문사 기자 김민수를 만났어요. 40대 중반의 성실해 보이는 기자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 놀랍네요. 김민수는 정희가 가져온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이 자료들이 진짜라면 큰 파문이 일겠어요. 당시 관련자들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으니까. 기사로 쓸 수 있나요? 물론이죠. 하지만 신중해야 해요. 상대방이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때 김민수가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혹시 당시 담당 검사분과도 인터뷰할 수 있을까요? 내부자 증언이 있으면 더 설득력이 있을 텐데. 정희는 망설였어요. 태석을 기사에 끌어들이는 게 맞을까요? 그분과 상의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날 저녁 정희는 태석에게 전화했어요. 태석 씨, 저 기자한테 자료를 넘겼어요. 그러셨군요. 그런데 기자가 당신 인터뷰도 원해요. 전화 너머로 태석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이 기회에 모든 걸 털어놓고 싶어요. 정말요? 네. 30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이제는 세상에 알려야죠. 사흘 후 인터뷰가 진행됐어요. 정희와 태석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태석은 당시 상황을 자세히 증언했어요. 윗선 압력이 어느 정도였나요? 경찰서장이 직접 찾아와서 사건을 축소하라고 했어요. 거부하면 제 앞길이 막힐 거라고 협박도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결국 사건은 은폐됐고 전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해 사표를 냈죠. 김민수 기자는 태석의 증언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마지막으로 피해자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태석은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정희와 태석은 함께 나왔어요. 이제 정말 끝이군요. 태석이 말했어요. 네,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정혜 씨, 그런데. 네. 기사가 나오면 저희 사이도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일주일 후 기사가 나왔어요. 30년 전 은폐된 교통사고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지역신문 첫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기사가 나오자마자 읍내가 발칵 뒤집혔어요. 당시 관련자들 중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실명으로 공개됐거든요. 특히 현재 국회의원인 박모 씨는 즉시 반박 성명을 냈어요. 근거 없는 음해다.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 하지만 태석이 제공한 문서들과 증언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며칠 후 정혜 집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윤정혜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박 의원 사무실에서 나왔어요. 정희는 긴장했어요. 용건이 뭔가요? 이 문제를 조용히 마무리했으면 해서요. 의원님이 사과하시고 합의금도 지급하시겠다고 하시는데. 합의금이요? 5억은 어떠세요? 정희는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 돈으로 입막음 하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상처받지 말자는. 나가세요. 정희는 그 사람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집 전화로 협박 전화가 오고 집 앞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정희는 무서웠지만 굴복하지 않았어요. 대신 태석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석 씨, 저 위험한 것 같아요. 무슨 일이에요? 정희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당장 가겠어요. 30분 후 태석이 도착했어요. 정희 집 앞에서 서성이던 수상한 남자들은 태석을 보자 사라졌습니다. 괜찮아요? 무서웠어요. 태석은 정희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고마워요. 그날 밤 태석은 정의 집에 머물렀어요. 거실 소파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에 정희는 태석에게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어요. 잠 못 자죠? 괜찮아요. 정혜 씨는 좀 주무셨어요? 아니에요. 두 사람은 나란히 소파에 앉았어요. 태석 씨, 저희 참 이상한 사이네요. 어떻게요? 원수지간인데 서로를 걱정하고. 태석은 정희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정혜 씨, 저는 진심이에요. 당신을 사랑해요. 저도. 마음이 복잡해요. 왜요? 분명 미워해야 할 사람인데 미워할 수가 없어요. 태석이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새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어떻게요? 과거는 과거로 두고 지금의 마음으로. 정희는 눈물이 났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평생이 걸려도 상관없어요. 그 순간 정희는 결심했어요. 마음에 솔직해지기로. 태석 씨, 저도. 당신이 좋아요. 태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이에요? 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모든 걸 정리할. 얼마든지 기다리겠어요. 새벽 해가 떠오르면서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며칠 후 사태가 심각해졌습니다. 지역 신문 기사가 전국 언론에도 보도되면서 큰 파문이 일었어요. 박 의원은 결국 의원직 사퇴를 발표했고 당시 관련자들도 하나둘씩 진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울에 사는 딸 미영이 갑자기 집에 찾아온 거였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미영은 신문 기사를 들고 흥분한 상태였어요. 아빠 사건이 이렇게 큰 일이었다고요?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정희는 당황했어요. 자식들에게는 아버지가 단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라고만 얘기했거든요. 미영아, 알려줘도 바뀔 게 없잖니. 그래도 알 권리는 있죠. 그때 미영이 태석 얘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김태석이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기사에 나온 사람 말이에요. 그분은 당시 담당 검사셨어. 그 사람과 어떤 사이세요? 정희는 대답하기 곤란했어요. 미영에게 태석과의 관계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냥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주신 분이야. 엄마, 뭔가 숨기시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때 태석이 찾아왔어요. 매일 정희 안부를 확인하러 왔는데 하필 미영이 있을 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석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미영은 태석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김태석 씨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 어머니와는 어떤 사이인가요? 태석은 당황했어요. 정희는 더욱 난처했고요. 그냥 아는 사이예요. 미영은 눈치가 빨랐어요. 어머니, 혹시 이분과. 미영아. 정희가 딸을 말렸지만 미영의 추궁은 계속됐어요. 설마 연인 사이는 아니시죠? 정희와 태석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세상에, 정말이에요? 미영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은 아버지를 죽인 가해자 가족이에요. 미영아, 상황이 복잡해. 복잡하긴 뭐가 복잡해요? 원수 가족이랑 연애한다고요? 태석이 입을 열었어요. 따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네요. 태석 씨, 정혜 씨, 저는 이만 가보겠어요. 태석은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섰어요. 정희는 쫓아가고 싶었지만 미영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어요.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넌 몰라. 뭘 몰라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말이 돼요? 모녀는 밤늦도록 실랑이를 벌였어요. 미영은 절대 반대 입장이었고 정희는 설득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미영은 태석을 직접 찾아갔어요. 태석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마주쳤습니다.
김태석 씨 얘기 좀 해요. 무슨 말씀을? 제 어머니한테서 떨어져 있어 주세요. 태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따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분수를 모르고. 그럼 앞으로 안 만나시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태석은 오랫동안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미영이 집에 돌아와서 정희에게 말했어요. 엄마, 그분이 앞으로 안 만나겠다고 했어요. 뭐라고? 정희는 충격받았어요. 그게 맞아요. 엄마도 이제 정리하세요. 하지만 정희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태석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미영아, 넌 모르겠지만. 뭘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아버지를 배신하는 거예요.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내 아버지도 나를 사랑했다면 다시 사랑하는 걸 이해했을 거야. 모녀는 며칠 동안 대화도 나누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정희는 우연히 영수의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일기를 읽어보니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정희야, 만약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다시 사랑해도 괜찮다.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정희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영수가 이런 마음이었다니. 여보, 정말 괜찮을까? 정희는 영수의 사진에 대고 물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결심했어요. 미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태석을 찾아가기로. 태석의 집에 도착해보니 문이 잠겨 있었어요. 이웃에게 물어보니 며칠 전부터 집을 비웠다고 했습니다. 혹시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병원에 입원하셨다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정희는 급하게 병원을 찾았어요. 여러 병원을 돌아다닌 끝에 태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태석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태석 씨. 태석은 정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혜 씨. 어떻게? 왜 아픈 걸 말 안 했어요? 스트레스성 위염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정희는 태석의 손을 잡았어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따님이 반대하시잖아요. 그건 제가 해결할 문제예요. 태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혜 씨, 정말 괜찮아요? 네, 이제 확실해요. 정희는 영수의 일기 내용을 태석에게 들려줬어요. 남편도 제 행복을 원했어요. 태석은 정희를 꽉 안았어요. 고맙습니다. 다시 기회를 줘서. 앞으로 아프지 말아요. 네, 약속해요. 병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노을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태석은 병원에서 퇴원한 후 정희와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미영의 반대는 여전히 컸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올 때마다 어머니를 말리려 했거든요. 엄마, 아직도 그 사람과 만나세요? 미영아, 엄마 마음을 좀 이해해줘. 이해할 수 없어요. 도저히. 그런 미영도 서울로 돌아가야 했어요. 직장과 가정이 있었으니까요. 엄마, 제발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미영이 떠난 후 정희는 태석과 더 자주 만났어요. 노래교실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고 함께 산책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태석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정혜 씨, 저와 함께 영수 씨 묘소에 가볼까요? 정희는 놀랐어요. 왜요? 제대로 사죄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허락도 받고 싶고요. 정희는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틀 후 두 사람은 영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태석은 정성껏 준비한 꽃다발을 가져왔습니다. 묘비 앞에서 태석은 무릎을 꿇고 깊이 절했어요. 영수 씨, 늦었지만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태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아버지가 저지른 죄,
제가 막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희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정혜 씨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황당하시겠지만 진심입니다. 태석은 한참 동안 머리를 숙이고 있었어요. 제가 정혜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어요. 마치 영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가 묘비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여보,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 당신만큼이나 착하고 따뜻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묘소 앞에 앉아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석이 말했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저도요. 이제 정말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 후 동네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정희와 태석이 연인 사이라는 얘기였죠. 처음엔 사람들이 놀랐지만 두 사람의 진심을 알고는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노래교실 선생님도 격려해 주셨어요. 두 분 다 혼자 오래 사셨으니까 이제 함께 행복하세요. 말순도 마찬가지였어요. 정희야, 내가 이렇게 밝아진 건 처음 봐. 그래? 완전히 달라졌어. 꽃같이 피었다. 정희는 정말 달라졌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여전히 반대했어요. 전화로 매번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돼요. 사람들은 이해해줘. 그래도 체면이란 게 있잖아요. 체면보다 중요한 게 있어. 뭐가요? 마음이야. 진심 말이야.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1년 전 태석을 처음 만났던 계절이었어요. 두 사람은 문화센터에서 다른 수강생들과 함께 봄맞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행사날 정희와 태석은 무대에서 듀엣으로 동백 아가씨를 불렀어요. 처음 만났을 때 들었던 그 노래였습니다. 관객석에서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두 사람의 화음이 아름다웠거든요. 노래가 끝나고 태석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정혜 씨를 사랑합니다. 관객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희는 복잡한 사연이 있어요. 하지만 사랑에는 국경도 없고 나이도 없다고 하잖아요. 태석이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정혜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관객석이 조용해졌어요. 정희는 눈물이 났어요. 네, 좋아요.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축하 인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미영이 나타났어요. 서울에서 급하게 내려온 것 같았어요. 엄마. 미영이 무대로 올라왔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미영아. 이럴 수 없어요. 관객석이 다시 웅성거렸어요. 정희는 당황했지만 태석이 미영에게 말했어요. 따님, 저는 진심이에요. 진심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관객석에서 할머니 한 분이 일어났어요. 얘야, 내 어머니 행복한 모습 못 봤니? 다른 분들도 하나둘 말하기 시작했어요. 맞아, 두 분 다 좋은 사람들인데. 나이 들어서 찾은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데. 미영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때 정희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미영아, 내 아버지 일기 읽어봤니? 무슨 일기요? 정희는 영수의 일기장을 꺼냈어요. 아버지가 직접 쓰신 거야. 나를 다시 사랑해도 괜찮다고. 미영은 일기를 읽어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가 정말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 내 아버지는 그런 분이었어. 미영은 한참 고민하더니 태석을 바라봤어요. 정말 우리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실 거예요? 목숨을 걸고 약속드려요. 미영이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축하드려요. 관객석에서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6개월 후 정희와 태석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노래교실 사람들과 동네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미영도 서울에서 내려와 어머니를 축복해 줬어요. 결혼 사진을 찍을 때 사진사가 말했어요. 두 분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정희와 태석은 환하게 웃었어요. 웃음에는 슬픔도 원망도 없었어요. 오직 사랑만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봄날이 시작이네요. 태석이 말했어요. 네, 우리만의 봄날 말이에요. 정희가 대답했어요. 사진 속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사랑이 모든 상처를 치유했고 용서가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또 한 번의 봄날을 살기로 했어요.